예, 강 팀장 보고서입니다. 실비 청구 사례를 보고 있는데 무릎 염좌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을 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치료죠. 청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서류는 처방전 환자 보관용인데 처방전을 받을 때 환자 보관용도 달라고 하면 한 장을 더 주거든요. 이런 이제 분류 기호가 써 있는데 그 진단명을 대신해서 이걸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상해 같은 경우에 S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처방된 약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이분은 무릎 염좌로 치료를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로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처방전 환자 보관용은 이제 무료 서류가 되고요. 그리고 영수증 보시면은 치료비가 한 번 통원을 했는데 16만 3,400원 정도가 나오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원비는 다시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는데, 급여는 뭐 잘 알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고, 비급여는 공단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전액 다 이제 병원에다가 내는 금액이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제 15만 원 정도가 비급여로 잡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재활 및 물리치료로 잡혀 있죠. 그런데 이제 영수증만 봐서는 이 내용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비급여는 내용에 따라서 실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부 내용을 이제 보험사들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또 다시 받아서 같이 이제 청구를 할 때 써야 되는데, 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보면은 비급여 15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을 보면은 체외 충격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는 체외 충격파 3000C 이렇게 읽는 게 뭐 맞는지는 저도 뭐 이쪽 관계자가 아니니까는 모르겠지만, 여기 아마 그 체외 충격파 치료하는 그 시간이나 정도의 단위인 것 같아요. 요거에 따라서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병원마다 표기하는 게 뭐 이렇게 시간으로 표기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숫자로 표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ESWT라고 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은 거로 볼 수가 있고, 여기 비급여로 15만 원 정도를 먹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릎 염좌로 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으면 실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과연 얼마를 해주냐. 그게 이제 의료실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료실비 내용이 다 다르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감 영수증인데, 보통 약감 영수증은 그 약봉투에 찍혀 있어요. 약봉투에 이제 인쇄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영수증 형태로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급여 비급여 어쩌고 해가지고 9,000원을 이제 지불한 걸로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약값도 일정 조건이 되면은 같이 묶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실비 청구를 할 때는 서류는 이제 위에서 보여드린 처방전 환자 보관용 또는 진료 확인서 또는 초진 차트 같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면 되고요.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고, 어떤 내용으로 치료를 받으셨는지. 아까 이제 무릎 연자라는 그 코드가 써 있는 처방전 환자 보관용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요거 이제 무료 서류니까 간단한 요런 그 실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요런 서류 받아서 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처방을 받은 게 없다, 그냥 뭐 치료만 받았다, 처방전이 그날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병원에 따라 틀리는데 뭐 한 1,000원, 2,000원, 3,000원 요 정도 이제 받거든요. 확인서 종류는 대략 한 3,000원 정도를 받는데, 이 병원마다 그 이유를 안 써주는 병원도 있어요. 진료 확인서에 그냥 진료했다라는 사실만 적고 그게 이제 사유를 안 적어주는 병원도 있는데, 의원급 보통 이제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병원급이 조금 커질수록, 병원급이거나 상급 병원일수록 요거가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인을 알고 싶으면 초진 차트를 떼거나 아니면은 진단서를 떼야 되는데, 진단서는 비싸잖아요. 보통 뭐 한 2만 원 정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몇만 원 받으려고 2만 원짜리를 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저렴한 서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방전 환자 보관용은 무료고, 초진 차트도 만약 이게 없으면 초진 차트를 떼면 되는데, 병원에 따라서는 그냥 해주시는 데도 있고, 뭐 단골 같은 데는 뭐 그냥 해주시기도 하고, 뭐 병원에 따라서는 뭐 한 1,000원 내지 3,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 그런 서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원인을 증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요 서류 중에 하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청구하는 금액이 되게 조금 민망할 정도로 좀 작다, 그러면은 보험사에 뭐가 있냐면 그 소액 진료비 그 처리 지침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금감원에서 이제 권장사항으로 작은 금액은 러프하게 좀 인정을 해줘라, 이런 공고가 있어서
좀 소액 같은 경우는 영수증만 가지고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대가 있어요. 보통 한 3만 원 이내.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15만 원이 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류가 사실 다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내용을 다 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10만 원 이내든 3만 원 이내든지 간에 그것도 이제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보험사가 이거는 요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렴한 수료로 그냥 갈 때마다 다 준비를 해놓는 게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영수증만 받아서 넣는데 뭐 되면 다행인데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간혹 서류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좀 짜증 나잖아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병원 가기도 힘들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환자 보관용이거나 뭐 추인 차트 이런 것들은 요런 거는 이제 한 번만 떼면 되고, 요런 영수증 같은 거는 갈 때마다 이제 받으시면 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떼셔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금액은 어떤 의료실비를 가입했느냐, 언제적 의료실비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처리받는 금액이 다르죠. 왜냐면 계속 약관이 변경이 돼서 계산 방식이 계속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실비 변천사라는 그 재생 목록으로 제가 따로 그 영상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재미는 없죠. 사실 재미는 없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은 분은 그쪽 영상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표준화 2년, 그냥 표준화를 대체로 2009년 7월 내지 10월로 보는데 이때 이전에 의료실비는 딱 이제 외래 기준으로 5천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30만 원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모든 사례를 다 여기서 이제 들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병원비가 뭐 빠지는 거 없이 전액 다 그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치면 청구를 넣었을 때 5천 원 빼고 나머지 해준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세부적으로 보장이 아예 안 되는 항목일 수도 있고 보장이 아예 안 되는 치료였을 수도 있고 뭐 서류 비용이라든지 뭐 재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지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복잡하니까 그냥 일단 다 청구할 수 있다고 치고 이 말씀을 드리면은 표준화 이전에 의료실비는 5천 원만 공제하고 30만 원까지 해준다. 그다음 뭐 가입된 내용에 따라서는 뭐 50만 원까지 해주는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그 넉넉한 한도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표준화 이전의 의료실비 특징 중에 그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약값을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해요. 지금은 표준화 이후에는 외래 비용하고 약값을 따로 계산을 해서 따로 저기를 매겼는데 여기서는 합산해서 5천 원 한 번만 떼면 되기 때문에 약값이 좀 작게 나와도 그 진료비에 붙여서 청구하면은 일정 부분이나마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 표준화 직후부터 한동안 한 몇 년 동안은 병원 규모별로 1, 2만 원, 뭐 의원은 만 원, 종합병원 2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하든지 아니면 급여에서 10%를 떼고 비급여에서 20%를 공제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표준화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이 떼는 형태로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는 체외 충격파, 뭐 도수치료, 뭐 MRI, 뭐 비급여 주사료,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3대 비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대 비급여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종류들은 뭐 2, 3만 원 또는 30%로 계산한 것 중에서 여기 오타네요. 큰 거를 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점점점 더 많이 떼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치료가 체외 충격파를 무릎에 받은 그 케이스죠. 15만 원짜리. 그래서 의료실비에 따라서 대강 계산해 보면 대충 계산한 겁니다. 받은 금액은 최대로는 한 16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는 뭐 표준화 이전에 의료실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약값 9천 원하고 진료비 16만 원하고 합쳐가지고 한 17만 원 정도 될 때 거기서 5천 원만 떼고 받으니까 최대 한 16만 5천 원 정도에서 최소한 그러니까는 가장 적게 받은 케이스라면은 한 11만 원 정도로 이제 대략 한 5, 6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진료비를 냈는데 내가 가입된 의료실비에 따라서 누구는 16만 원 받고 누구는 11만 원 받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럼 요 포인트에서 약간 빈정이나 좀 약간 빡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대신에 이제 옛날 의료실비는 보험료가 비싸죠. 그리고 갱신될 때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실수록 그 격차는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병원비를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얼마나 계속 주기적으로 자주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료실비를 옛날 의료실비를 가지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병원을 거의 안 가시는 분이면 보험료만 되게 비싸게 내시는 거죠. 그리고 항목별로는 내가 조금 덜 받는 건 있지만 지금 현재 그 현행 의료실비로는 상당히 좀 과거 거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받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보다도 의료실비를 어떻게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도 다르고 어떤 유불리 계산도 상당히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당연히 뭐 사람마다 뭐 치료 내용마다 뭐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요거는 그냥 요런 케이스에 하나의 참고로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